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인생이 도박 아니냐 쉽게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도박이 우리 삶에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무서워집니다. 우리나라 성인 20명 중에 1명이 도박 중독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도박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주가 이 도박 문제를 인식하는 주간입니다. 생생경제도 우리 사회의 도박 중독의 실태 그리고 예방법 등을 고민해보기 위해서요. 오늘 금요기획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3, 4부에 진행을 하고요. 먼저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마침내 숨이 멎을 듯한 절정에 살다. 반포 센트럴 프루지오 서밋 10월 오픈. 대우건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유플러스. 개인연금 가입했다. 나도 가입했다. 와, 10만 원 넣었는데 12만 원이 쌓인다. 놀랍다. 카드 쓰면 연금이 월 2만 원 더 쌓인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신용카드 서비스. KDB 대우증권. 연금저축 월 10만 원 납입, 신용카드 100만 원 사용 시 2% 캐시백 적립.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미국의 금리 결정이 됐죠. 네, 그렇죠. 영향을 좀 미친 것 같네요. 조금 안 좋았죠. 예. 네, 일단 영향은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을 한 걸로 발표를 하면서 네. 오늘 아시아 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의 1% 가까이 오르면서 1995포인트, 장중에 살짝 2000선 터치를 했었고요. 코스닥 시장도 거의 3% 가까이 오르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690선까지 오르면서 사실은 단기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이제 당분간은 좀 지켜보겠다라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안도랠리를 가져올 수는 있는데 네. 길게 봤을 때는 이게 끝난 숙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의구심은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수급 상황을 봐도 그렇죠. 외국인도 오늘 좀 순매수를 한 것 같은데요. 외국인은 이제 최근 사실 이제 미국의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고 네. 이번 주 월, 화, 수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확률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도 한국 시장을 거의 한 2달 동안 거의 5조 이상 팔았었는데 일단은 미국 출구 전략이라고 불리는 긴축이 생각보다는 좀 천천히 그리고 이게 연말 아니면 내년에 할 거라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장 초반 거래소에서는 아침에는 800억 원 정도 주식을 팔았었는데 중가에 오히려 1,600억 원 정도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거의 2천억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거의 1,000억 원 가까운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번 주만 놓고 본다면 계속해서 이제 주식을 팔아대던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한국 시장을 다시 채우는 모습이 상당히 좀 강하게 보였던 한 주였습니다. 네. 오늘 많이들 올랐을 텐데 그럼 좀 특별하게 눈에 띄는 업종이나 종목도 있었나요? 사실은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얘기는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네. 나온 얘기고요. 과거에 봤을 때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바이오나 중소형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고 네. 반대로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대형주들이 일종의 그렇죠. 굴뚝주들이 좀 주가가 올라오는 네. 흐름인데 이번 주는 이제 반대로 9월이 아니고 빨라야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말이나 내년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온 부분이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를 이제 좀 천천히 올리거나 당분간 안 올리면은 거꾸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이 당분간은 좀 더
이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네. 오늘만 놓고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거래소는 1% 오른 데 비해서 코스닥은 거의 2% 가까이 올랐고요. 거래소 안에서도 중소형주가 거의 3% 가까이, 특히 네. 제약주는 뭐 6%, 음식료도 거의 3%.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국 증시의 뭐 주도주라고 불렸던 제약바이오나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이번 주 그리고 오늘 미국 금리 동결이라는 그 단기적인 이슈에 크게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이 높다 그러면은 우리가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주식들인데 당분간은 그러면은 오르기는 오를까요?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은 네.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금리 수준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을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저금리 상태가 이어지면서 그 돈들이 대부분 이제 성장주 또는 예. 고밸류에이션 주식 쪽으로 돈이 많이 몰려갔었는데 예. 미국의 긴축이 시작되면은 이제 이런 쪽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번 주만 놓고 보면은 이 부분이 다시 좀 시연이 되면서 예. 일단 관련주의 랠리를 이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부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시황에서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미국의 금리 결정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동결이 될 걸로 최근 며칠 점쳐지더니 그렇게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3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FOMC가 금리를 결정을 했는데요. 동결로 결정이 내려졌고요. FOMC 위원이 10명인데 이 중에 네. 9명이 금리 동결에 찬성을 했고 딱 한 명, 제프리 레커드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금리 동결 이유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이제 장황한 설명들이 이어지는데 미국 고용 시장은 이제 좀 안정을 찾았지만 글로벌 경기가 좀 불안하고 단기적으로 물가도 하방 압력이 있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금리를 동결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린 것 중에 결국은 국제 경제, 네. 특히 중국의 이 경기 불안. 이게 미국 금리 동결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네. 저도 연준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네. 사실 미국의 금리는 미국 자체의 상황으로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결정을. 네. 원래는 그렇죠. 예, 근데 네. 이렇게 중국의 예를 들고 중국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내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이례적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또 중국의 그 영향력이라든가 네. 중국의 사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금리를 올릴 것인가? 이게 또 관심의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이게 연초부터는 9월 인상설이 가장 유력하다. 9월 이후, 예, 네, 그랬었죠. 했는데 9월이 불발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10월이 되면 10월에 올 거다. 11월이 되면 11월에 올 거다. 뭐 이렇게 매달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이제 포인트로 잡을 부분이 연내냐 내년이냐 네. 이 정도를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들은 어떤가요? 그 옐런 의장은 10월에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다음 달 또 혹은 연내 인상에 대한 그 뉘앙스를 많이 풍겨놨고요. 정책 결정자 17명이 연준에 있는데 이들 중에 13명도 이 연내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좀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연내 인상이 좀 가장 유력해 보이긴 하는데 네. 글로벌 투자은행이라든가 또 이런 전문가들 이렇게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연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년까지 미룰 것이다.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의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바클레이즈라고 이제 프랑스계 네. 투자은행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경제 지표가 금리를 올릴 만큼 좋지도 않고 금리 인상으로 경제가 훨씬 더 불안해지기 때문에 연내에는 연준이 행동에 옮기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계속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네.
당분간 뭐 언제다라고 이렇게 딱 뚜렷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불안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화폐 개혁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저는 사실 이게 굉장히 의문이에요. 네. 이 얘기를 기자들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주제를 써가지고 혹시 이슈가 되는 건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그렇게 영자가 많지도 않고 단위가 많지도 않은데 네. 왜 자꾸 이 얘기가 나올까요? 뭐 일종의 해프닝으로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해프닝으로 끝났는데요. 어제 그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네. 총재한테 예. 국회의원 한 분이 새누리당 유성걸 의원인데요. 리디노미네이션이 필요한 거 아니냐? 화폐 개혁이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주열 총재가 그거에 대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공감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요 대답 때문에 다시 이게 이제 회자가 되면서 언론에도 크게 회자가 됐는데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이제 공주에 내려가서 추생 민생 경기 상황을 이렇게 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이 질문을 이제 받고 네. 그런 거 검토한 적 없다. 아니다. 네. 라고 부인을 하면서 없던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때만 되면은 뭐 화폐 개혁 한번 해야지 된다. 뭐 네.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거죠, 기자들이. 그렇죠. 그러면은 뭐 필요성이 없지는 않죠. 그러면은 필요성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계속 그런 게 연속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 리디노미네이션 이걸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이걸 이제 영문법으로 이렇게 끊어보면 노미네이트 이게 그 어디 후보로 오르다, 이름이 네. 오르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름을 새로 붙이는 것 정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1,000원이라는 숫자를 1로 우리가 함께 부릅시다. 네. 경제 상황이나 그 실체는 바뀐 게 없는데 이름만 달리 부르는 그런 행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효과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크지 않은 부분인데 심리적으로 숫자가 낮아지니까 네. 물가 상승에는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1,000원짜리를 쓰는 것보다 1원짜리를 쓰는 게 훨씬 적은 돈을 쓰는 듯한 그런 그렇죠. 느낌이니까요. 예. 그리고 또 지하경제 이렇게 그 은행이나 이런 데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숨겨놓은 돈들 이런 돈은 화폐를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경제에 있는 돈이 양지로 나올 수 있다. 이런 효과들 때문에 계속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이름만 달라진다고 그 경제가 달라지는 것, 실체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책에 있는 얘기들을 한 번씩 써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뭐 한인 총재가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얘기를 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는 싶어요. 네. 예전에 그 터키 이런 데가 화폐 개혁을 했었거든요. 거기는 자릿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는 뭐 1억 리라. 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랬죠. 몇 천억 리라를 뭐 막 그 택시비로 쓴다 막 이런 거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요. 예, 없어 보여서. 그러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5만 원권이 지금 고액권. 네. 지금 저 유통이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엄청 많이 발행을 했는데 어딘가에 이게 잠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돈을 꺼낸다는 측면에서는 또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그것 때문에 전체 화폐를 또 바꿀 때는 또 그만큼 그렇죠. 사회적 비용이 드니까 예.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이잖아요. 네네. 이게 어제 처음으로 청약을 시작을 했죠. 어제 착공식을 했고요. 착공. 오늘부터 이제 청약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인가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대림산업이 인천 도화동에 뉴스테이를 짓고요. 오늘부터 청약 그 견본주택에서 청약 네. 사전 계약을 하는데 22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이고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뭐 사흘 내에 100%로 완판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합니다. 위치가 좀 좋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요. 위치도 좀 좋고요. 예. 이 서울 지역에 비해서는 이쪽이 그 임대료가 훨씬 좀 저렴해서 이런 쪽으로 좀 인기를 끄는 것 같습니다. 네. 2,105가구가 공급이 되는데요. 전용 면적별로 59제곱미터, 72제곱미터, 84제곱미터가 공급이 되고요.
8년간 임대가 보장이 되고 임대 상승률은 연 3%로 제한이 되는데 59제곱미터가 보증금 5천만 원에 임대료 43만 원, 네. 72제곱미터는 6천만 원에 48만 원, 84제곱미터는 6,500만 원에 55만 원의 임대료를 부담하면 됩니다. 계약금은 이 보증금의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59제곱미터의 경우 500만 원만 내면 일단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완판이 사전 계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서 경쟁률은 꽤 높을 것 같은데 이게 2018년 2월에 입주를 하거든요. 네. 그 사이에 뉴스테이가 되고 또 청약저축을 가지고 다른데 일반 분양이 되면 그때는 이거를 어떤 거를 선택할지 이 당첨된 사람의 결정을 해야 되죠. 택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경우가 되면 양쪽이 다 되면 뉴스테이를 포기하고 일반 분양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앞으로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전기요금을 과당 징수한 경우, 그러니까 많이 걷어간 경우가 한 해에 60만 건이나 된다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 뉴스를 보면서 저도 지난 여름에 조금 많이 냈던 기억이 있는데 에어컨 켜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셨죠? 그러니까요. 네.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60만 건이고요. 350억 원 정도의 돈을 한국전력이 잘못 부과를 해서 잘못 징수를 해갔다. 이런 지적이 제기가 됐습니다.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력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면서 2010년 이후 과당 징수한 건수, 금액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요. 한 5년간 377만 건의 환급액은 1,885억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네. 작년 한 해만 60만 건, 348억 7천만 원. 이 정도가 이중으로 부과가 됐다가 돌려준 금액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이중 수납을 하게 되나요? 이 자동이체 잔고에 들어있는 금액을 미확인을 해서 2번 청구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이 고지서를 2번 이렇게 수납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꽤 많다고 합니다. 단순한 착오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중 수납된 거는 다시 그 다음 달에 바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돌려주게 돼 있긴 한데, 과당하게 징수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검침을 잘못했다거나 계량기 이상으로 과다 청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1,334건 정도였는데 환급된 거는 9억 4천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이 과다 청구는 예. 이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원의 최명용 기자였습니다.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맛과 향이 사라지죠. 그래서 골드락 가까라는 원두의 맛과 향을 잡았습니다. 절정의 맛과 향의 시작. 뉴네스카페 스프리모. 9월 쉐보레의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아빠 양말과 아이 속옷이요? 에이, 어떻게 같이 빨아요?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2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동시에 분리 세탁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후 2부 이어집니다. 경제의 신간 코너가 있죠.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하고 싶어하는 외국계 기업, 어떤 곳인지 어떻게 하면 취업할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책입니다. 나는 글로벌 기업으로 출근한다. 책 살펴보겠고요. 경제영화관에서는 영화 암살 통해서 귀납법 오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 아이의 엄마, 9 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 원 소득 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개그맨 황기순입니다. 저는 요즘 도박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강연을 다니는데요.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박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면 24시간 상담 전화 1336을 눌러보세요.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희망의 빛 상담 전화입니다. 도박 문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국번 없이 1336. 예방부터 치유까지 24시간 상담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이 캠페인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함께합니다.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금요일 생생경제 2부는 제가 시작을 합니다. 퀴즈를 드려야 되거든요. 매주 금요일 경제상식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돈이나 재물을 걸고 내기를 하는 일을 말합니다. 일명 노름이라고도 하죠. 가벼운 오락으로 시작해서 점점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도 갖고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것 때문에 전 재산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빚에 허덕이는 결과를 얻기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대박, 2번 쪽박, 3번 도박입니다. 1번 대박, 2번 쪽박, 3번 도박입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갖고 싶은데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닌 걸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번호로 보내주셔도 되고 단어를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보기 한번 드릴게요. 1번 대박, 2번 쪽박, 3번 도박입니다. 정답은 우물정의 0945번으로 보내주십시오. 9월 쉐보레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호주 워킹 홀리데이만 떠올렸다면 호주 TV 무비 채널을 추천합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 영화 속 울루루. 호주는 카메라만 들면 영화가 되는 로맨틱한 곳이네요. 내 마음속엔 호주가 온에어 되고 있다.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주 10일의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전국 김치맛 대결. 한식 명인의 선택은? 제가 선택한 우승자는 하이마트입니다. 비법은 스마트 카운셀링. 하이마트에서 우리 집에 꼭 맞는 김치 냉장고를 추천해주니까. 김치 냉장고도 하이마트죠.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사장님들은 고민이 많다. 우리 가게 와이파이 설치해야 하는데. 카드 결제기는 어떡하지? CCTV도 달아야 하는데. 올레비즈 성공팩에 맡기세요. 사업에 필요한 IT 서비스를 한 번에. 거기에 휴대폰 통신비 할인까지. 올레비즈 성공팩. 문의 1588-0114. 올레.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네, 이번 주에 뽑힌 경제신간은 뭘까요?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책 중에서 한 권 고르시려면 힘들죠. 힘들어요. 예. 네, 그래서 너무 힘듭니다. 네. 아까 그 성우가 생생경제가 뭐 뽑은 그런데 되게 힘들게 골라오시겠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책은 뭔가요? 나는 글로벌 기업으로 출근한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이 책은 양경희 씨와 여러분이 책을 함께 썼습니다. 예, 글로벌 기업으로 출근한다. 멋진데요? 그렇죠. 네. 많은 젊은이들이 예. 외국계 기업,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 그러면 좀 자율성. 그리고 뭔가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예. 예, 뭐 어떤 능력 중심의 평가를 받을 것 같고 네. 복지 여건도 좋고 그런 것들이 이유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한 외국계 기업에 대한 지나친 환상 또한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 이 책이 바로 이 외국계 기업, 글로벌 기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외국계이건 한국계이건 상관없이 능력을 인정받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어떠한 이 직장인으로서의 삶의 태도가 필요한지. 이 직장 선배들이 그렇죠. 들려주는 얘기군요. 맞습니다. 예. 또 역량은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 또한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는데요. 책에는 모두 7명의 글로벌 기업 CEO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사단법인 주한 글로벌 기업 대표자 협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회원들인데요. 네. 여러 대학에서 실제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기업 CEO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글로벌 기업인데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 지사이거나 예, 뭐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취업준비생들 지금 아마 대기업 공채는 중요한 것들 다 넣었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할까 걱정들 많을 텐데 좀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이 책에 보면 실제로 글로벌 기업 CEO들이 자기들이 겪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취업준비생들에게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선 어떠한 영향들이 필요한지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읽으면 꽤 도움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 책의 저자분들이 대학 특강을 가보니까 외국계 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되게 많은데 정보가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동경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책을 준비하게 됐는데 인생 선배로서 강의 시간에 다 들려주지 못했던 내용들 보강해서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책이 바로 나는 글로벌 기업으로 출근한다인데요. 특정한 주제 없이 7명의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자신들의 삶과 생각이 잘 드러나도록 에세이 형식으로 글을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라, 어떤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이런 어떤 주문 열거 방식이 아니라요. 취업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을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삶의 이야기 속에 잘 녹여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난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혹시 뭐 실패했거나 맞습니다. 어려웠던 점들도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나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그 궤적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취업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읽으면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은 우연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아침 지하철을 놓친 것도 우연이고 승강기에서 고등학교 동창을 만난 것도 우연이고 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도 어쩌면 우연히 작용한 것이다. 누구나 기막힌 우연에 관한 이야기 하나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삶은 우연의 연속이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크럼볼츠 박사의 사회학습 이론의 핵심이다. 크럼볼츠 박사는 수백 명에 이르는 직장인들의 커리어를 분석한 결과 우연의 사건이 사람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짓고 이를 계획된 우연이라고 정의하였다. 이 이론은 1999년에 발표되자마자 큰 주목을 끌었다. 우연은 우연인데 그 우연이 계획된다는 것이다. 우연과 계획은 상호 상충하는 개념인데 조합을 이루고 있다. 계획된 우연은 사람들이 생각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우연이 작용하여 계획된 결론을 만들어낸다고 한다. 특히 직업 선택에서 그동안 적성검사나 직무능력 검사 등을 통해서 최적의 직업군을 선택하고
그에 맞는 능력을 길러서 직업을 얻었을 때 성공한다는 이론이 일반적이었는데 계획된 우연을 발표한 저자들은 이를 완전히 뒤집는 논문을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아마 많은 대학생들이나 회사원들 중에 원래 생각했던 전공이나 회사가 아닌 곳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리고 현재 상황을 선택한 동기를 생각해보면 아주 우연한 계기나 사건 때문인 경우가 많다. 이게 어떤 또 한 분의 경험이겠죠?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인데요. 네. 진행자께서는 살아오시면서 지금의 이 자리, 방송을 하기까지도 우연의 아마- 연속이에요. 그렇죠. 네. 앞선 우리가 낭독을 들었는데요. 네. 신동민 대표라는 분이 책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분이 예. 대기업 영업 마케팅 직원으로 시작을 해서 비행기를 마음껏 타보고 싶다라는 소박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국적인 기업으로 이직한 뒤에 지금은 네. 글로벌 화학회사 한국 대표로 일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지금의 자리가 우연의 연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났던 그 우연 같은 인연들을 잘 관리했던 게 자신의 성공으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살면서 애초에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게요. 예, 사람들은 누구나 예상치 않은 길 위에 서게 되고 그 자리에서 우연한 만남들을 갖게 되는데 희한한 것은 우연한 만남이 소중한 인연으로 네.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엮을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예. 저자 능력이죠. 또한 잠깐 같이 일했던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선의가 훗날 스카우트의 계기가 되고요. 예. 짧은 손편지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대표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결국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네.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글로벌 기업에 꼭 출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삶의 태도네요. 그렇죠. 예. 글로벌 기업 CEO들이 또 한 가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바로 적극성입니다. 네. 확신이 들 때까지 기다리거나 완벽한 스펙이 아니라고 주저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과 실행력만 있다면 뭔가 좀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있어요. 먼저. 그렇죠. 예. 그래서 책에 소개된 저자들을 보면 개척 정신으로 젊은 나이에 CEO가 되거나 앞이 막혔다고 생각했을 때 과감히 유학을 떠나거나 네. 남들이 선호하는 길이 아니라 차별화를 위한 다른 길을 선택했는데요. 포드코리아의 정재희 대표는 이러한 자세를 일컬어서 궁즉통이었다라고 책을 통해 표현해요. 궁하면 통한다. 그렇습니다. 네. 위기에 처할수록 정신을 집중하고 매 순간 길을 보고자 집중하는 걸 말하는데요. 몰입한다고 해서 없던 길이 만들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네. 하지만 몰입하면 이미 있었던 길, 맞아요. 우리가 보지 예. 못했던 길을 볼 수 있는데요. 없는 게 아니라 못 본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궁즉통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다 보면 분명히 길이 보인다. 네. 이 메시지 또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가 봐요.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도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네, 궁즉통. 우연입니다. 예.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 책이 단순하게 이게 입사를 어떻게 해라라는 실용서로 나온 건 아닌 것 같네요. 물론 그런 조언들이 있긴 한데요. 네. 글로벌 기업 취업을 위한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을 거란 기대를 갖고 이 책을 읽으시면 사실 조금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솔직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네. 비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왕도는 없다. 그렇죠. 예. 대신에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예. 돌아가라라는 확실한 어떤 삶의 자세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말씀입니다. 우연의 연속인데 이 우연을 잘 꿰야 될 텐데요. 그렇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경제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앞 코너의 경제신간에서도 일주일에 하나만 고르시기 얼마나 힘드세요 그랬는데 반대로 일주일에 하나 영화 보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바쁘시잖아요. 네. 예,
답변을 안 하시는군요. 오늘 어떤 영화를 준비하셨나요? 네, 올해 고전하고 있던 한국 영화를 한 방에 이제 수렁에서 건져낸 영화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최동훈 감독의 암살입니다. 보셨군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 친일파를 암살하려는 그 독립군의 이야기입니다. 영화를 그래도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배경은 1933년, 그러니까 일본 치하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김구의 임시정부는 2명을 암살하기로 하는데요. 조선주둔군 사령관과 그리고 이제 친일파 강인국이라는 이제 조선인입니다. 일본이 잘 모르는 3명의 암살 단원을 뽑아서 만주에서 경성으로 파견을 시킵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격수 안옥윤 그리고 이제 신흥무관학 출신의 속사포 그리고 폭탄 전문가 황덕삼 이 3명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세 사람을 뒤쫓는 인물이 있는데요. 하와이 피스톨이라고 불리는 이제 정체불명의 사나이인데 예. 이 사나이는 또 누군가의 사주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쫓고 쫓기는 약간 좀 미스테리하고 또 추리극적인 또 그런 요소도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하와이 피스톨이 왜 정체불명이냐, 누가 보냈냐라는 걸 제가 여쭤보면은 스포일러가 되는 건가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알겠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근데 영화를 보면은 사실 광복이라는 게 2차 대전 끝나고 우리가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굉장한 우리의 열망과 노력 끝에 얻은 것이다라는 것을 좀 알게 되지 않나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 이런 암살 작전 편다고 조선이 독립하겠느냐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이제 독립투사 안옥윤 전지현 씨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려줘야지. 우리는 계속 싸우고 있다고. 멋진데요. 네, 멋지죠. 예. 네, 이게 사실 영화 속 대사지만 이 발언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고요. 우리가 이제 임정을 세워서 끝까지 일본과 싸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이 또 역사를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미 일본과의 전쟁은 동학 때부터 시작됐다. 동학 때부터요? 네, 이때부터 우리의 또 투쟁의 역사를 또 잡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역사 얘기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는 어떤 경제 이야기를 보셨나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역사 얘기도 그렇고요. 이 영화도 볼 때마다 과연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은 왜 일본에 부역을 했을까라는 좀 물음을 던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영화 속에서 이제 친일경찰로 나오는 연석신이 이런 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사실 일제 치하 36년이나 계속되는데 뭐 바꿔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일본 시대가 끝날 거다라고 아마 믿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친일 경찰의 판단 실수, 전형적인 귀납법의 오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납법의 오류요? 네. 예,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믿을 때 발생하는 오류를 말하는데요. 네. 우리가 통상 말할 때 귀납법이라는 것은 이제 개별적인 사건들을 연구한 뒤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하니까 결국은 정답은 이렇더라라는 게 이제 귀납법인데요. 18세기 영국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이 거위의 예를 들어서 귀납법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을 합니다. 네. 어느 농부가 거위에게 사료를 줍니다. 처음에 거위는 이 인간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데요. 근데 농부가 매일 사료를 주다 보니까 거위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네, 아무 사심 없이 네. 그냥 사료를 주면 나를 키우는구나. 예. 내가 생각을 잘못했어. 매일 아침마다 사료를 준 주인님 정말 좋은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두고 이 농부가 거위를 잡습니다. 그렇죠. 예, 성탄절날 잡아먹기 위해서인데 휴먼 이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별적으로 관찰한 사실이나 원리를 보편 타당성을 지닌 확실한 사실이나 원리로 단순히 결론 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험칙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아봤는데 다 이렇더라고 라고 하는 게 귀납법의 오류랑 유사한 거겠네요. 네, 바로 우리 일상에서 적용할 때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는 예. 건데요. 뭐 어떤 경우 우리 이제 아플 때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 항상 건강했는데. 네. 네, 내 왜 이러나 이런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그 전에 내가 건강했다라는 그래서 앞으로도 건강할 거라는 이런 귀납법의 오류가 사실 생긴 겁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차라리 그런 점에서는 예전부터 아팠던 분들이 보면 오히려 네. 나이가 들고 나서 더 관리를 잘하는 부분도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귀납법의 오류의 뭐 하나의 또 예로 또 종종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경제 분야에도 적용이 많이 되죠? 네,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 귀납법 오류를 이용한 사기 행각의 사례가 나옵니다. 네. 한 투자자가
경제 분석가를 자처한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가를 예측하는 메일을 매일 받았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사람이 주가 예측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랬다가 마침내 투자자가 이 사람에게 메일을 보내서 내 돈을 줄 테니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맡기는데요. 하지만 이 주가를 예측했던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결국은 도망을 갑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는데 좀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이 주가들을 다 맞췄을까? 그러게요. 네, 그것을 파악을 해봤더니 이런 겁니다. 그 메일을 보냈던 사람은 처음에 주가 상승과 주가 하락을 예측하는 각각 5만 개씩, 그러니까 총 10만 개의 메일을 무작위로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예. 좀 지나다가 이 주가가 상승하니까 이제 주가 상승 메일을 보냈던 사람을 대상으로 또 주가 상승과 하락을 예측하는 메일을 또 보냅니다. 그 뒤에 또 다시 주가 상승하니까 네. 이 중에서 또 주가 상승만 맞췄던 사람한테 메일을 보내는 겁니다. 네. 혹은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또 주가 하락을 예측했던 사람들한테만 예. 또 주가 상승과 하락을 하는 메일을 보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메일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가를 예측한 것을 맞는 것을 받는 사람만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메일을 계속 받다 보면 결국 이 사람이 정말 전지전능한 어떤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주가 예측의 달인이다 믿게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바로 대표적인 귀납법의 오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워렌 버핏이 투자해서 성공했으니까 나도 성공하겠지라고 사는 거는 그것도 귀납법의 오류가 될까요? 그럼 사람이 좀 다르지 않을까요? 네. 다른 예를 좀 더 들어주시죠. 네, 결국엔 이 귀납법의 오류는 우리 일종의 이제 상식의 오류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과거에 우리가 얘기할 때 생각을 해보면요, 대기업주가 중소기업주보다는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실적이 좋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관련주는 무조건 황제주로 또 대접을 받기도 했고요. 네. 또 통상 보면 이제 오너가 있는 회사 주식이 오너가 없는 회사보다는 좀 더 낫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이제 다 바뀌어버립니다. 예전에 가장 잘 나갔던 뭐 조선화학 자동차주 지금은 또 가장 어려운 주 중에 이제 하나고요. 또 삼성 관련주도 확실히 이제 옛날만 하지 않습니다. 네. 또 우리가 또 최근 같은 경우 뭐 롯데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오너 리스크가 생기니까 상당히 탄탄한 주식이랬는데 또 약간 또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고요. 경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귀납법 오류 종종 있는데 예. 경제는 무조건 성장한다. 사실 이런 우리가 또 한때 또 착하게 빠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면 경기가 나쁘면 저성장, 심지어 마이너스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귀납법의 오류에 우리가 빠졌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경제가 계속 그렇게 클 수 있을까? 이게 제가 경제 기자하면서 맨 처음 가졌던 질문이었는데.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뭐 경제학적인 상식이라는 것도 사실 오류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제 경험칙 때문인데 네.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어서 부동산 거래를 늘리면 경기가 살아난다. 정부가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이게 근데 정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다 그렇게 겪었죠. 예. 근데 왜 지금은 그렇지 않을까? 최근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늘었지만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는 느낌이 안 난다. 왜 이럴까? 이게 이제 빚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근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과거에 그런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던 거, 금리를 내렸을 때, 그때는 바로 고성장 시대였고, 지금은 저성장 시대다 보니까 또 이게 생각보다 더 맞지가 않는 겁니다. 네. 이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경험들은 상황이나 배경이 바뀌면 아주 무력해지는데요. 특히 최근 같은 이제 뉴노멀 시대 이런 귀납법에만 기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기자들의 기사를 봐주는 부장들을 데스크라고 하잖아요. 네. 데스크들이 이 귀납법의 오류에 잘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들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데 그것도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위험할 수가 있죠. 예, 나 때는 이랬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예. 부모들이 아이를 교육하는데도 마찬가지겠고요. 네, 사실 귀납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런 부분도 미래를 예측하는 게 상당히 좀 두려워지고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 보면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난 이렇게 공부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이제 인생을 좀 설계해주고 코치까지 해주는데 사실 이러한 이제 조언이라는 게 부모님들이 예전에 살아왔던 그런 경험에서 나왔던 것들이 많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과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부분과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날이 똑같을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또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회사 선배나 인생의 멘토들도 이제 마찬가지니까 이런 이제 경험들 분명히 존중을 해야 되지만 과도하게 신봉을 하면 우리가 이런 귀납법이 우리에 빠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친일파처럼 말이죠. 네. 빨리 끼워 넣으셨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색가루과 흰옷이요? 시간이 걸려도 따로 빨아야죠. 그 생각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위에는 트롬, 아래는 통돌이. 하나의 바디, 두 개의 세탁기니까. 이제 트윈워시로 공간도 시간도 절약하세요. LG 트롬 트윈워시. 인생의 동반자는 좋은 플러스가 되죠. 우리 몸에도 좋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최불암 씨는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로 바꿨습니다. 잇몸 속은 잡아주고요. 겉은 지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인사돌 플러스. 붓고 시리고 피나는 잇몸을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새로 나온 인사돌 플러스. 잇몸에 좋은 동반자죠.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아하.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사는 게 뭐라고 대단한 거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쁨이 든다고. 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3, 4부는 금요기획으로 이어갑니다. 도박 중독 문제 짚어보겠습니다.